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좋은 데가 꽤 있습니다. 사실 원가주택이라든지 80%까지 대출을 하겠다. 그 중에서 4월 5월에 가장 핵심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정책이 뭐가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공급 계획이 큰 틀에서 나올 겁니다. 250만 호 공약을 했잖아요.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공급 계획과 공급 속도에 대한 내용들이 줄을 이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이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공공 물량도 나오지만요, 민간 물량의 속도에도 심려를 기울이고 있는 걸 이번 공약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우선 공공 물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올 거냐? 여기 보시면은 뭐 청년 원가 주택 3기 신도시 2,000가구 공급 이렇게 했는데, 우선은 핵심 중에 하나가 일단은 물량에 대한 대상자가 신혼부부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무주택자에 우선적으로 제시를 할 거고, 그런 의미에서 3기 신도시도 그렇고 기존의 공공 부지들 있잖아요. 국공유지 부지들이 활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먼저 나오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무주택자나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그 피해를 어느 정도는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우선 핵심적으로 먼저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임기 내 청년 원가라든지 역세권 첫집 주택들을 거의 50만 가구를 낸다고 하고, 특히 이제 좋은 입지들 있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이슈가 되었던 이런 좋은 입지들, 뭐 용산 정비창이라든지 서울 의료원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의 만세대, 3,000세대 이제 계획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공공택지 대상지들이 위치들이 지금 뭐 조금 안 좋은 데도 있지만은 좋은 데가 꽤 있습니다. 이런 데를 좀 해서 무주택자를 달래는 정책으로 공급을 첫 번째는 낼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도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 게 조금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여러 가지 이제 엉킨 전선을 푸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해요. 이게 전선이 세게 아니거든요. 공급 정책을 할 때 이미 엉켜진 어떤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푸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용산 정비창 부지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이제 요구하는 거랑 그다음에 지자체 용산하고 또 반대 의견들이 있거나 지금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된 사항들이 있거든요. 서울 의료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견들이 아직까지 있어요. 갈 길이 매우 먼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이런 부분들의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당장에 급하게 뭐 쏟아낼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지금 과거의 정부보다는 조금은 더 완화적인 부분으로 뭐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잘 조절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고, 그리고 두 번째 뭐 3기 신도시에도 사실 원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3기 신도시 2,000세대부터 공급을 시작을 하겠다라는 이제 방향성도 분명히 잡힐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내용이 그런 거거든요. 주변 시세의 한 60%, 70%로 분양을 하겠다. 그리고 80%까지 대출을 하겠다. 그 중에서 그렇게 해서 이런 한 뭐 2,000가구 뭐 청년 원가 주택이라든지 서민을 위한 어떤 상황들을 환경을 좀 좋게 해서 집을 매수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좀 이제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물론 3기 신도시들이 조금 속도가 빠른 곳도 있긴 있어요. 인천 계양 같은 경우는 토지 보상이 100%가 되었고, 하남 교산도 89%, 과천도 75%, 뭐 부천대장 68, 왕숙 56, 왕숙 2는 53% 됐는데, 일단은 문제는 창릉지구가 토지 보상률이 제로입니다. 제로. 여기서 이제 제로가 된 이유는요, 정책에 미스매칭한 방향과 시기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GTX A 노선이 창릉에 들어오면은 지금 강남까지 10분 15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진짜 빨리 가요. 그렇게 GTX 제일 좋은 노선 중에 A 노선이 창릉 신도시에 들어가는데, 이거를 속도가 빠르니까 그리고 확정을 해버리니까는 토지를 보상하려는 사람들이 요구를 하겠죠. 아니, 땅의 가치가 이렇게 좋아지는데 이 정도 받아선 되겠냐.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스매칭과 시기적으로 정책 발표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미스매칭, 시기적 미스매칭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요구와 니즈들이 조금 더 팽창을 하고 커진 거죠. 그거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토지 보상이 제대로 되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지금 공공 물량들이 이런 식으로 확보되려고 하는데 좀 얽힌 부분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이 엉킨 전선들을 푸는데 시간들이 조금 걸리는 것도 우리가 좀 인정을 하면서 가야 된다. 다만 지금 공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공급에 제가 속도도 핵심이 된다고 했잖아요.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건요. 이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 빠르게 하려면요. 패스트 트랙. 이걸 패스트 트랙이라는 단어를 엄청 써요. 그래서 예타 면제하고 영양평가 뭐 환경 영양평가라든지 교통 영양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일원화 시키겠죠. 요렇게 해가지고 조기 공급책에 대한 속도책, 그러니까 조기 공급을 위해서 속도전을 벌일 수 있도록 인허가의 절차들을 간소화하겠다. 특히 이제 공공택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을 더 빨리 더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속도 계획을 조금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급 물량은 서민들이나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꼈던 사람들을 위해서 빠르게 나올 거로 생각이 들고, 그것들은 공공에 있는 유휴부지라든지 국공유지라든지 일기신도시를 활용해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이번 임기 내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여기 지금 뭐 임기 내 원가 주택 30만 호, 역세권 첫집 20만 호, 총 50만 호 정도의 가구를 공공에서 또 내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총 이번에 낼 수 있는 게 한 50만 호가 조금 넘는 수준으로밖에 못 낼 거예요. 하지만은 뭐 이제 속도전을 낸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더 50만 호보다는 훨씬 더 증가할지는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세부적인 걸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가서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완화가 거의 이제 5월 11일부터 되는 걸로 적용되는 걸로 결정이 되었잖아요. 그 이유는 지금 정부에서 4월 달에 양도세 완화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거꾸로 안정세를 찾은 부동산에 영향을 줄 규제 완화 신중해야, 좀 이해는 안 됐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더불어서 5월 11일 날부터 이제 그 한시적인 양도세 완화에 적용은 되죠. 적용은 되는데, 우선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잔금을 올해 5월 10일 날, 극단적인 거예요, 치룬다. 5월 11일 이후에. 그러면은 양도세에 대해서 중과에 배제가 됩니다. 그런데 다만 5월 1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고 다 끝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중과 대상이 되는 거지 배제 대상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이 한시적인 완화는요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일시적으로 아주 소수의 수혜자는 분명히 생길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다수의 수혜자는 많이 없을 것 같고,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6월 1일 이전에 매물이 조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크고, 그리고 올해 6월 1일 이후가 되면은 버티는 사람들이 이제 생길 거고, 내년 2023년 1월부터 그 다음에 또 4월까지 만약에 1년 더 유예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 시기에 또 매물이 다시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조금 생기는 거고, 그리고 지금 당장 급한 사람들은 부담부 증여라든지 증여를 올해 안에 선택을 하겠죠. 왜냐하면 2023년이 되면은 지금 현재 그 증여에 대한 세금이 2023년 되면은 바뀌는 게 있어요. 뭐가 바뀌냐면은 취득에 대한 가액을 선정하는 기준들이 바뀌어요. 취득 시점에 지금은 공시지가로 하고 있지만은 2023년도 초부터는 이제는 그게 시가로 반영을 해서 세금 취득세를 부과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제 올해는 이런 것 때문에 증여를 할까, 뭐 양도를 할까, 한시적 양도를 활용할까, 이런 부분들이 간헐적으로 나오고, 7월 8월 달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만기가 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 다음에 물량은 2022년 하반기 최악이고,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막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수를 써야지 나한테 가장 유리할까를 다양하게 고민을 할 것 같은 시장이 이번 하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중에서 가장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지금까지 피해를 봤던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지금 시장의 실수요자로서 참여하기에는 가장 편한 시장이에요. 가장 편하다는 건 가격이 싸다가 아니라
거래를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실수요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주택자로서 하락을 기다리며 가만히 있는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요, 유주택자로서 하락의 공포가 있더라도 시장의 본질 그리고 입지의 본질과 가치들을 잘 적용을 시켜서 집을 산 다음에 하락장을 맞이하고 그 하락장을 건너가는 게 가만히 있는 선택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